원화값이 장난하죠? 아니죠. 가치가 뭐 뚝뚝 떨어진단 말은 이제 옛말이고요. 그냥 급전직하여 주주죽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빠지리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원화값이 이렇게 추락하니까 퍼펙트 스톰이 덮쳤다는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덮친다가 아닙니다. 퍼펙트 스톰이 덮쳤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이게 정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장의 위험 점점 커진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7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265.2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 이러면 1200원이거든요. 1200원이 넘어서면 와,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200원은 완전히 넘어서고 1265.2원이 됐어요. 이게 1200원이 넘어서서 한동안 가면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또다시 심리적 마지노선이 정해졌습니다. 1250원이다. 이제 1250원이 넘어가면 진짜 경제에 대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또 나름대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붕괴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 시장의 위험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이게 1265.2원에서 1270원, 1280원, 1290원 이렇게 가다가 1300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1300원까지 가면요. 시장에는요. 금융위기급 충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1300원이 가면. 저는 이게 우리 시장에 진짜 큰 위협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는요. 유동성이 이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가면 유동성도 막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심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디스트로이드,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급 충격이 온다는 말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금융위기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지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뚫고요. 1265원까지 주주주죽 빠집니다. 1월 3일만 하더라도 1191.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65원까지 가니까 이제는 진짜 1270원, 80원, 90원, 1300원까지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난 세월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이 넘은 적이 있느냐? 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2010년 5월에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때 1260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3일 날 코로나19의 충격 때 1266.5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장에 지금 위기가 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게 말은 만약에 말입니다. 1265.2원까지는 그래도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300원까지 내려가면 그 어느 충격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추락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가볍게 넘길 사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표가 이렇게까지 깨지면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니 해도요. 중국의 경기 둔화입니다. 지금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봉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장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출의 문제.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 물량 중에 30% 가까이가 중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상하이가 봉쇄되고 베이징이 봉쇄되면 수입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입도. 대한민국의 소재, 대한민국의 부품 중국에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서 공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생산되는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수출 동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망이 깨지겠죠. 공급망이 깨지는 게 우리 수출의 적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쭉 적자였죠. 2월 달에 흑자라고 하지만 지금 4월 달에는 자칫 역대 최대의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유동성 때문에 여러분 가려져 있어서 현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놨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현실적 충격으로 서서히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퍼펙트 스톰 덮쳤다. 환율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 이 말은요. 중국의 영향도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영향도 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통화정책이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줄 재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5월 4일 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면 빅스텝 한다고 하잖아요. 빅스텝. 그죠? 빅스텝. 이게 빅스텝이 여러분 0.5%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6월에는 전보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전보 스텝. 0.75% 올린다는 겁니다. 7월에도 빅스텝 0.5% 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으면요. 우리한테는요. 그에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따라서 금리를 계속 올려줬을 때 타격 없을까요? 타격이 있습니다. 내수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워낙 많이 풀어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자에 대한 부담은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중국 때문에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이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 때문에 그나마 거리두기 해제를 해서 조금씩 내수가 살아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달러 값이 뛰면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요. 여러분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의 어떤 공포는 더 강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2600까지도 위협받는 순간이에요. 아마 워낙 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 와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일어나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물가도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장난이 아니다. 시장에서 느끼는 물가 수준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 그래서 위험이 저는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 물가가 이게 다 오른 게 아니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시장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물가가 이만큼 오를 거다 하는 예측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3.1%나 됐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9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 시장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넘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은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도 지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IMF는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5%로 낮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성장은 뒤처지고 물가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요.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어떤 최악의 조짐들 조금씩 보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2.738%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돼요.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가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요. 이거 보면 여러분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2020년 빠져나갔죠. 24조 3,790억 원이 2021년 24조 9,31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는요. 지금 4월 27일 현재입니다. 15조 913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월에도 빠져나가요. 1억 6천. 2월에도 2억 5천 800억 원입니다. 3월에는 4억 8천 660억 원이 빠져나가더니 지금 4월에는요. 5조입니다. 5조 9,683억 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환율의 어떤 급격한 추락이 퍼펙트 스톰의 신호라는 이야기. 이미 정점은 아니지만 정점이 올까 두려운 그런 상태가 돼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외국인들은 퍼펙트 스톰을 우려해서 결국 한국 시장에서 점점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금리 인상도 만만치 않고요. 물론 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충격파는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지금 선에서라도 좀 멈춰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야지 경제가 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300원이 넘어가면 아마도 말입니다. 금융위기라고 생각할 만큼 충격이 가해질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원달러 환율의 추락이 퍼펙트 스톰을 정점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여러분 진짜 무섭다는 이야기가 저는 절로 나옵니다. 때문에 시장을 볼 때마다 최대한 말입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한 가지 지표에만 만족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그 지표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제대로 한 다음에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마라. 오히려 현금을 쌓아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위험도가 지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진짜 잘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왜 경제를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이 단어를 써야지만이 제가 적절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험도가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